대한민국 공영방송 KBS에서 한 명의 기자가 시청률과 조회수의 노예가 되어 조작, 위조, 악마의 편집을 하여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 정연우 기자는 왜 그랬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주원통은 김나연 팀장입니다. 2023년 2월 8일 KBS 시사 구충 시사국에 저희 주원통은 새벽 배송에 대한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취재하고 방송한 내용이 사실과 많이 달랐습니다. 다수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저희 주원통은 정확한 팩트 체크만 해보겠습니다. 방송 내용 중 어떤 것이 거짓이었나요? 방송 내용 안에는 주원통은 주식회사를 향한 수많은 거짓과 조작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 새벽 배송에 과로로 사망하였다. 둘째, 용차비 2,700만 원을 청구한다. 셋째, 상담하는 첫날 계약금을 입금해야 한다. 넷째, 새벽 3시 안에 무조건 끝난다고 한다. 다섯 번째, 운전만 하면 초등학생도 배송할 수 있다 등 영상 전체 다 위조와 조작, 악마의 편집을 하여 방송을 송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른 근본 없는 내용임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주원통운에서 대처를 하신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나요? 주원통운 주식회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KBS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모두가 예상하셨듯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것에 대하여 반론 보도문을 게시하라는 당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사가 만약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팩트를 중심으로 다투지 않았다면 이런 이례적인 성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반론 보도문을 게재했나요? 그것마저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한 날짜에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하였고 현재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사항에 따라 보도문이 KBS 시사 구충 시사국 홈페이지에 다시 보기 영상 및 TV 클립과 유튜브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주원통운에서는 방송이 나간 후 어떻게 되었나요? 방송이 나간 후 당사 차주들 및 직원들은 아주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런드리브에서 일하고 계신 차주분들이 당사 소속으로 100명 넘게 있고 어떻게 공영방송 KBS에서 진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고 악랄하게 편집과 조작을 하여 방송을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과 기자의 역할은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KBS 소속 정연우 기자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위조하고 조작하여 방송을 하였습니다. 기자의 본분을 잊은 채 고인의 사망사고를 이용한 시청률의 노예가 되어 아주 자극적이고 이슈거리만을 노출시켜 조작 방송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 잘못 보도된 부분에 대하여 당사가 KBS 정현우 기자에게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이 또 다른 추가 보도의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검토하겠다는 황당한 협박성 답변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보복을 예고하는 저런 말을 하는 정현우 기자의 영상을 보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현우 기자님, 이 영상을 보시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진정한 사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기자의 본분이고 사람으로서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부터 보시죠. 새벽 배송기사의 삶은 낡은 트럭만큼이나 힘겨웠습니다. 사람의 삶이 아닌 거예요. 남편이 아침 10시, 11시 돼도 안 끝난 거예요. 저녁부터 했는데. 그 정도 12시간 저녁부터 훨씬 했는 넘었는데. 16시간 막 이렇게 일한 적도 있고요. 너무 힘들었지만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죽더라도 배송하면서 죽어야 된다고. 방송을 보면 주원통은 측에서 일하기 싫은 지입차주에게 과도한 업무를 주었고 그 이유 때문에 과로로 인한 사망사고라 나와 있는데 정현우 기자 또한 과로 때문에 사망사고가 난 줄 알고 있던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정현우 기자의 답변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유가족이 주장하는 부분이 과로로 인해서 사고가 났,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고. 아니, 그분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교통사고의 책임은 교법주차 그 부분에 있다. 본인이 말한 게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아니, 그분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교통사고의 책임은 교법주차 그 부분에 있다. 보셨다시피 정현우 기자는 처음부터 과로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니 정현우 기자도 사망사고가 난 이유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공정함을 가지고
취재를 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방송을 기획, 송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고 강태 씨가 실제 사망 사고가 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고 직후 당사 직원 윤 부장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사고가 난 것 같은데요. 예예. 좀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지금 느낌이. 그래요? 내용이 어떠냐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 갑자기 뭐 이상한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장난친 줄 알았어요. 저도 이제 뭐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예예.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예. 이제 발견을 했나 봐요. 사고 난 거를. 예예. 그래서 119에 통화하는 그 사람 목소리가 저한테 들렸거든요. 예예. 그리고 이제 괜찮으시냐고 여보 괜찮으시냐고 막 그랬는데 지금 전화를 해봐야 핸즈프리 때문에 그 지금 여기 현장에 옆에 누가 계신 분이 전화를 받긴 하는 것 같은데 예예. 핸즈풀이 연결된 건 모르니까 그분도 지금 우리말이 안 들릴 거예요 아마. 예. 뒤에 꽂고 있으니까 상황은 그래요 지금. 다 들었다시피 팩트는 고 강씨가 사고 당시 운행하던 중 블루투스 연결을 하여 같은 센터에서 일하는 김과 통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통화를 하던 중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던 도로 아스콘 포장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전방 주시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입니다. 그런데 마치 방송에서는 일하기 싫은 지입차주에게 과도한 업무를 주었고 그 이유 때문에 과로로 인하여 졸음운전을 하여 발생한 사망사고처럼 나왔습니다. 그러나 더 황당한 건 사망사고가 나기 전날은 고 씨 근무가 없던 휴무 날이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을 과도하게 줘가지고 되게 피곤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게끔 졸음운전이나 뭐 그렇게 저는 전에 들었었거든요. 그 사고에 대해서 네, 사고의 원인이. 질문지 내용도 네. 그런 식으로 왔었고. 아 뭐 근데 일단 뭐 질문지는 드린 대로 있습니다. 네네네. 일단 팩트는 고 님이 사고 난 날은 2022년 6월 2일이었고요. 네. 그 전날이 휴무 날이었어요. 인데 6월 1일이 휴무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피곤해서 사고 났다는 거는 사실 조금.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알고도 이렇게 방송이 나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KBS 시사 구충 시사국에서 음성 조작을 한 내용입니다. 방송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달리는 트럭. 졸음이 끝없이 쏟아집니다. 밥을 꺼는데 잠깐 졸아가. 위 영상에서는 졸려 박을 뻔했네 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는 통화상의 대화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KBS에서 나온 위 영상에 졸려라고 한 내용은 사고 직전에 말한 적이 없는 조작입니다. 확인하셨다시피 고 강은 사고 당시에 김부하 차주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조작을 하면서 오프닝을 시작했던 건가요? 다음 영상 보시죠. 갑자기 첫날 상담하는 날 가서 계약금 입금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주원통운에서 처음 상담하는 날 무조건 계약금을 입금하라고 강제적으로 하나요? 이것은 상담 개인이 원하면 계약금을 입금하는 것입니다. 2번, 3번 더 많은 횟수를 방문하고 계약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 상담하는 날 무조건 계약금 입금하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이며 거짓입니다. 하물며 정현우 기자가 몰래 취재를 할 당시에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원통운의 증거 영상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정현우 기자님, 혹시 이것도 기억 안 나십니까? 영상부터 보시죠. 과장이잖아요. 네. 직접 보기 좀 해보세요. 정말. 그 전문인실 면담하면은 바로 계약 안 하고요. 다 다시 설명해 줄 거예요. 다시 다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 넣어드리고 알겠습니다. 문자는 개별적으로 넣어줄 테니까 고생하셨고 빠른 시일 내에 연락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작과 악마의 편집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영상을 보면서 대화를 한번 나눠볼까요? 최악의 경우엔 많게는 무려 2,700만 원까지 물어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내는 걸 보니까 우리 남편은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저희 주원동무는 친족이 돌아가셨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는 당사에서 비용을 지출하면 용차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정은 화주사와 협의를 하여 용차비가 청구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합니다. 하물며 당사의 사무직은 급하게 배송을 하러 가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현우 기자가 정확한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방송에는 그대로 30만 원씩 총 2,700만 원을 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왜 용차비를 지불했다고 방송했을까요? 정현우 기자에게 용차비 관련하여 얘기했던 영상입니다. 원래대로 계약서대로 하면 청구를 해야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가 계약을 했지만 해서 근데 저희가 다 청구하지 않아요. 뭐 딱한 상황이 있으면 봐주기도 하고 뭐 무지막지하게 운영을 하지 않아요. 제가 다 그냥 지금 전화를 걸어서 용차비 아파서 청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걸 증빙해 드릴 수도 있어요. 즉 아무 이유도 없이 혹은 연락도 없이 안 나오는 경우 부득이하게 용차비를 공제하는 것이고, 반대로 쉬는 날 나와서 일하면 용차비를 받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주원통운에서 유가족을 도와주려고 한 적이 있나요? 통화 내용을 듣고 말해보시죠. 뭐 어떻게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건 최대한 도와드릴 텐데요. 네. 어떤 부분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겠는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아니 도움은 드리죠 당연히. 도움은 드릴 건데, 그러니까 어떤 도움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불분명하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대답을 못 해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뭐 물어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해드릴게요. 혹시 유가족의 지인 중 보상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수차례 보상금 부분을 언급하였습니다. 통화 내용을 듣고 말해보시죠. 하는 게 유족한테 챙겨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유족한테 그럼 돌아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저는 그걸 여쭤보고. 똑같은 질문 네 번째 하는 겁니다. 결론은 돈 얘기로 가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네, 보상 부분도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보상 부분도 아니, 그러니까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뭐 보상도 보상이지만 뭔가를 좀 이제 해주실 건 없다는 얘기신 거죠? 근데 아니 도움은 드리죠 당연히. 예. 도움은 드릴 건데, 예. 그러니까 어떤 도움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뭐 물어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해드릴게요. 네네. 얼마를 또 유가족한테 갈 수 있는지가 일단 궁금했었던 거였고요. 일단은 저는 회사 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지 저는 그걸 여쭤봤던 겁니다. 통화 내용을 들어보시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씨 유가족이 당사 직원 윤 부장에게 연락하여 수십 차례 보상금 부분에 대한 것을 물어보았고, 아주 자세히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 를 통해 또다시 수차례 보상금 부분을 언급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또 다른 사람과 당사에 찾아와 보상금
부분을 말하며 계속 고함을 치고 항의하여 모든 직원들에게 정상적인 업무에 방해가 되니 자제를 요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유가족은 도로 아스콘 포장 차량을 세워둔 회사와 보상금 부분을 소송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런드리고 일이 새벽 3시 전에 끝난다고 주원통운에서 강조한 사실이 있나요? 말 그대로 조작입니다.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조와 조작.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강 씨가 맡았던 일은 대부분 새벽 3시 전에 끝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것 또한 정현우 기자가 위조와 조작을 했다면 주원통운 측에서 이것도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인터뷰 당시의 정확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끝나는 시간이 제가 요걸 증거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빨리 끝나시는 분은 새벽 1시 반부터요. 아침 7시까지 본인이 알아서 끝내고 싶은 시간에 빨리 끝내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빨리 끝나시는 분은 새벽 1시 반부터요. 아침 7시까지 본인이 알아서 끝내고 싶은 시간에 빨리 끝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KBS라는 공영방송에서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저희 주원통운은 배송 물량 부분에 있어서 집 차주들마다 개인적으로 배송하는 업무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을 조금 하고 싶다고 하면 물량을 조금 주려고 하고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 물량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입차주분에게 희망하는 만큼을 최대한 맞춰주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듣다시피 일이 끝나는 시간이 순차적으로 새벽 1시 반부터 아침 7시까지라고 설명하였을 뿐입니다. 새벽 3시 이전에 일이 끝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3시 전에 업무가 끝나야 하는데 업무가 많아서 늦게 끝난 것처럼 방송을 내보낸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서상의 업무 시간은 22시부터 아침 7시까지이며 그 시간 안에 알아서 출근하고 일을 끝마치고 퇴근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새벽 2시에 출근하는 차주분들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에는 몇 시 정도에 출근하세요? 몇 시더라? 한 2시 반이요? 2시 반 정도에 출근해요, 요즘에는? 네. 그렇다면 화주사와 주원통운이 운송계약한 내용을 예비차주에게는 안 보여주고 몰래 계약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100% 예비차주에게 다 확인시켜드립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이라는 그 치킨 회사랑 저희랑 계약을 맺은 계약서거든요. 보시면 뭐 어떤 1톤 냉탁, 어떤 거 물품을 날르고 운송료는 얼마고 근무 시간은 언제며 휴무는 언제고 계약 기간은 언제고 월급날은 언제고 이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기타 내용까지 차주님들한테. 이거는 뭐 이제 업무 환경이나 뭐 보수 이런 것들 배송 구역. 근데 여기서 저희가 속이고 싶어도 속일 게 없어요. 네, 뭐 이걸 그대로 차주님한테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네. 100명이 100명 다. 확인 안 했다는 분 단 한 명도 없어요. 혹시 있으면 모셔다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질문. 보셨다시피 지금까지 주원통운이 주장한 부분 중에서는 단 한 가지의 거짓이었고 모두 증거와 진실만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서 퇴근 시간이 7시인 줄 알 텐데 오전 6시 이후에 메시지가 280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숨진 강 씨의 휴대폰에서도 비슷한 시간대들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아침 6시 이후 일과 관련해 주고받은 메시지는 280건이나 됐습니다. 유족들 얘기처럼 심지어 전날 저녁 시작한 일이 다음 날 낮 12시쯤 끝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계약서상의 근무 시간이 22시부터 7시까지인데 6시 이후 업무 종료 카카오톡 메시지가 280여 건이나 되는 게 문제가 있나요?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근무 시간 안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280건이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무 시간 안에 메시지가 1000건이건 2000건이건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취재를 할 때 제발 생각을 하는 것을 하고 취재를 해야 하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취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후 늦게 끝난 건 이미 5배송을 하였지만 5배송 사실을 모르고 퇴근하여 집에서 쉬고 있다가 고객이 컴플레인을 제기하니 그제서야 다시 정정 배송을 위해 본인이 직접 나간 것입니다. 방송을 보다시피 정정 배송 완료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늦게까지 배송을 한 것처럼 아주 교묘히 짜집게 한 정현우 기자에게 정말 대단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네요. 이 영상을 보면 정현우 기자가 얼마나 소름 돋는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7시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본인의 오배송 이런 문제긴 하지만 뭐 오배송 처리나 이런 게 있었을 때는 이제 그분의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 오고 했을 때 그 전날 일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낮 12시에 다시 일이 안 끝났다 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뭔가 배송을 잘못했을 경우 이슈가 생겼을 때 한 번, 두 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뭐 물건 같은 거 잊어먹으면 네네. 런들에서 잊어먹으면 찾으러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이 고객 물건을 잊어버렸으니까 찾아야 되니까 그 동선 따라 찾아다니다 넣는 경우 있는데 그거 말고는 그냥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보셨다시피 오배송에 대한 내용도 정현우 기자는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송을 조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전날 저녁 시작한 일이 다음 날 낮 12시쯤 끝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방송에 나오기 전 주원통운의 약점을 잡기 위해 카메라맨과 정현우 기자가 카메라를 몰래 숨겨서 취재를 나왔다는 것인가요? 다음 영상 보시죠.
정현우 기자가 뭐라도 하나 잡으려고 상담한 당사 직원 박 부장에게 얼마나 유도 질문을 했을지 상상은 되시나요? 그렇다면 몰래 취재를 왔을 당시 주원통은 곽 부장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정현우 기자에게 말한 적은 있나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조작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만 할 줄 알고 해주기니 여자들도 하시니까 혼자 끝나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왜 끼워 넣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저희 주원통은 모든 면접 영상을 기록에 담고 있으며 정말로 투명하기 때문에 모든 계약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몰래 취재한 당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전만 잘하시면 되고 지금 일은 다 어플로 해요. 영상 보여줄게요. 운전만 잘하시면 되고 지금 일은 다 어플로 해요. 영상을 보여줄게요. 라고 하였는데 왜 그 음성을 뭉개면서까지 조작하고 전혀 다른 내용의 방송을 내보낸 것인지 그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전 네네. 이렇게 그래. 저 옆에는 누구예요? 옆에 전화 드렸었는데 친형인데 네.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아, 이름은 네. 어디 사세요? 저는 인천 살아요. 인천 살고. 네. 저는 연극 프로듀서. 형이세요? 네, 아이형이 친형은 아니, 손녀가 네. 우리 결혼식도 다시 잘 어릴 테니까. 부모님실에 가서 노약하면은 그때는 그래도 노약하는 과정이니까 녹음 녹화를 다 하는. 저희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잘못한 것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기자들도 말 딴만한 사람도 있어. 간혹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명부터. 다 해놨는데 나중에 막 딴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변호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나중에 딴 말 못하게끔 또 해요, 저희는. 여기 카메라 다 있잖아요. 여기 뒤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감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저도 브리핑 하더라도 제가 이상한 걸 하면 안 돼요. 다 녹음돼 있으니까. 제가 아닌 걸 얘기해 주거나 했으면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팩트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단가 계산하면서 3천 일분 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했는데 돈 더 나오면 좋죠. 정말 만약에 진짜 만약에 당사에 확보된 영상이 없었다면 저희 주원통은 거짓말을 하는 기업으로 낙인 찍혔을 것입니다. 방송에 나온 김 씨가 말한 것은 사실인가요? 일단 방송 영상부터 보시죠. 모집 공각에 그 명시했던 400에서 580이라는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 제가 8일 동안 주원통원에서 일하면서 정산된 금액이 38만 4천 원입니다. 경비 빼면은 한 15만 원 벌었을 겁니다. 8일 동안에. 김 씨는 이런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불이익을 당했다고 합니다. 진실이 하나도 없는 모든 거짓말입니다. 뭐가 거짓말인지 영상을 함께 보시죠. 열심히 하시는데 또 한 번 말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한 두 달 동안은 많이 벌고 싶어도 많이 벌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하는 기간이에요. 좀 감안하고 하셔야지. 첫 달부터 가자마자 뭐 60개, 70개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대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처음 시작하는 한두 달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많이 못 쳐요. 한두 달 지나서도 센스 없으시, 센스가 부족하시거나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못 치거든요. 많이 못 친다고 해서 제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나요? 그냥 실력이 안 돼서 못 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다 높게 보더라고. 근데 저 일 잘합니다. 아, 그래? 저 일 너무 잘해요. 저 82만. 아, 안 돼요. 설마 안 돼요. 네, 때려주기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래야지. 보시다시피 방송에 나온 지입차주 김 씨에게 처음 시작할 때 당연히 많은 배송 물량을 할 수가 없고 실력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가능하다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송에 나온 지입차주 김 씨는 2021년 8월 8일경 계약 해지를 목적으로 당사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
지입차 정보 빅데이터 대중이 비방하는 일이 계속 게시물을 당사가 이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였고 방송에 나와 허위로 인터뷰를 진행한 것입니다. 자, 이 얼굴 잘 봐주시죠. 이 김 씨는 아직까지도 여러 업체들과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다녀서 이 바닥에서는 아주 유명하다. 기본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 이윤을 남겨야 하는데 주원통운은 어떠한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나요? 주원통운은 지입 차량을 분양하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리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절대로 중고 차량을 팔아서 수익을 취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방송에 나와서 김 씨와 양 씨는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일단 허위 주장하는 방송 영상 보고 말하시죠. 고객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관리해주고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중고차를 팔 거다. 심하게 비싸게 라는 구조고, 중고 지입 트럭을 비싸게 판 다음 차액을 나눠 먹는다는 얘기. 아무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말 같습니다. 주원통운이 분양하는 가격이 고가 분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세보다 비싼가요? 절대 아닙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고 말하시죠. 지입차 계약하셨던 분들 중에 저희가 보니까 여러분은 어쨌든 지입차 가격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셨어요. 이게 똑같은 차량이 시세가 비교했을 때 이 주원통운을 통해서 매입하고 계약했을 때의 시세 차이가 1,000만 원 이상 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주원통운에서 이 지입 기사들에게 매입하도록 소개하는 지입차 가격 선정 기준, 이거는 좀 어떻게 되는지랑 이게 시장 거래가랑 차이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지금 분양하는 얘기를 요거 분양이요? 네, 차량 분양이요. 차량 네. 분양에서 그 가격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네. 절대 저희가 타 회사보다 비싸게 분양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통상적인 지입차 분양가로 업체들이랑 비슷하다. 네. 그냥 뭐 인터넷 뒤져봐도 분양가가 나와 있으니까 그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가격이 형성되는 거를 궁금하신 것 같아서 여기 적어놨거든요. 화물차, 그리고 영업용 넘버, 그리고 일자리 할 때 일자리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찌됐든 가만히 있으면 뭐 런드리고라는 업체가 저희랑 계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광고를 한다든지 가서 뭐 그런 영업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광고비도 들어가고. 왜냐면 고객을 저희한테 계약을 하려고 모시려고 오면 어딘가에 광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광고 비용도 들어가고, 저희 당사에서 직원 월급을 준다든지 기타 등등 처리를 해주는 직원들 월급도 나가고, 그리고 런드리고는 관리자 월급이 또 별도로 나갑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리고 사무실 임대비도 들어가고, 뭐 전기세 들어가고, 뭐 기타 등등 영업비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하면 저희가 회사 이익이 엄청 많아야 되잖아요. 저희 재무제표를 저희가 뭐 얼마든지 보려면 볼 수 있겠지만, 저희 재무제표상 2021년 기준으로 총 440억이거든요, 매출이. 순이익이 14억 났습니다. 그러니까 3.1% 정도밖에 저희 이익이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억 9천이 났고요. 그리고 2020년을 잠깐 얘기하면 209억 올려서 5억 2천, 2.48%. 그러니까 대봐야 2%에서 3% 그렇게 분양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2%에서 3% 정도 이익이 생기는 회사입니다.
그걸 안 하면 저희가 회사를 불릴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였네요. 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방송을 내보낸 정현우 기자의 악마의 편집 기술이 얼마나 수준급인지 아시겠죠? 이런 걸 악마의 편집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방송이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 조작 악마의 편집으로 만들어졌네요. 네, 보셨다시피 진실이 하나도 없는 방송입니다. 그렇다면 왜? KBS 정현우 기자는 정확하게 취재를 했으면서 위조와 조작을 해서 방송을 했다고 생각하나요? 저도 처음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KBS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화를 듣고는 아무리 시청률이 최고라고 해도 KBS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통화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그분 와이프분이 KBS. KBS? 네, 거기 직원이시고. 알겠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저희는 정현우 기자님에게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 내용 한 번 더 들어보시죠.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돌아가신 분 그분이 KBS에서 일을 해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전혀 고민을 안 했어요? 네? 전혀. 그럼 과로가 아닌 걸 안다 그러면서 왜 과로를 저희는 과로를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이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과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전혀 없고요. 네. 아무리 유가족분이 KBS 직원이라 하더라도 위조와 조작, 대한민국에서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는 과로라고 이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과로라고 과로라고 적어놓고 과로가 아니라는 말 어느 나라 말인가요? 예전에 주원통운과 계약한 새벽 배송 업체가 KBS 방송에 나온 적이 그럼 또 있나요? 네, 있습니다. KBS 다큐 3일 태양을 향해 달려라 새벽 배송 현장 72시간 예전 방송 영상 한번 보시죠. 한 유통회사의 물류센터. 마감을 약 30분 넘긴 채 마지막 배송을 마쳤습니다.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구충 시사국에서는 조작, 위조 방송을 하고 악덕 업체로 몰아가더니 불과 2년 전 방송 다큐 3일에서는 새벽 배송에 열정적이고 좋은 모습의 현장만 보여줬습니다. 그 현장은 주원통운 차주가 140명 정도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참 궁금하네요. 어쩌라는 건가요? 새벽 배송 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먼저 방송을 하기 전에 KBS 안에서도 합의를 하고 방송을 해주세요. 앞뒤 말이 하나도 안 맞는 방송을 하면 어쩌라는 건가요? 정현우 기자님,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 정현우 기자님, 주원통운에서 바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방송의 극적인 전개와 재미를 위하여 조작, 편집을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방사와 같은 피해자도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자는 임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팩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기자가 취재하여 내용을 올리는 것은 자유지만 최소한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을 주원동은 측에서 한다고 했다면 좀 더 심층적으로 취재를 하여 팩트 체크를 해야 하고 그것을 공평하게 방송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자의 양심일 것입니다. 저희 주원동은 사실관계를 위한 영상을 마치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모든 증거 영상을 보셨다시피 정말 단 한 개도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은 KBS 구충시사국 정현우 기자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현우 기자님, 기자의 본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원통운이 정현우 기자에게 기자의 본분을 다한 것이 맞냐고 물어봤더니 정현우 기자가 희대의 명언을 남겼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들어보시죠. 제가 뭐 먼저 물어보고 네네. 답변을 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답변하고 하는 거로 할까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기자의 본분을 다한 게 맞나요가 뭐 힘든 질문인가요? 아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니까요. 대화를 안 하는 걸 알고 그냥 전화를 끊으면 되는 건가요, 저는? 아니 선생님이 하실 말씀 있다고 전화하셨잖아요. 있는데 대답을 안 하잖아요, 본인이. 아니 선생님 하실 말씀 하시면 된 거죠. 제가 선생님 질문에 꼭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답변을 안 하겠다는 것도 제 답변인 거예요, 선생님. 해야 되는 거예요. 답변을 안 하겠다는 것도 제 답변인 거예요, 선생님. 해야 되는 거예요. 답변을 안 하겠다는 것도 제 답변인 거예요, 선생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현우 기자님, 기자의 본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야 어찌되었던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점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주님들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는 주원통운이 되겠습니다. 조작 방송으로 인하여 모든 분들이 힘들었지만 끝까지 주원통운을 믿고 함께해준 당사 소속 사장님들과 화주사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정상적인 거로 정상적으로 해서 방송을 하는 건 진짜 상관없는데 하지도 않은 말을 조작해서 한 것처럼 하고 자막을 다른 걸 쓰고 블랙박스 영상도 틀린 걸 이런 걸 다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고 통째로 기자님 네. 여지까지 몇 명을 이렇게 보냈어요? 신서를 보내드렸죠.